그날 만수는 복실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할 줄은 몰랐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다. 72살 할아버지 만수는 산 아래 작은 시골집에서 혼자 살았다. 집 주변엔 사람이 없었다. 마을까지 걸어서 30분. 버스는 하루에 3번만 들어왔다. 그런 집에서 만수에게 가족이라 부를 존재는 단 한 마리뿐이었다. 진돗개 복실이. 하얀 털에 검은 귀를 가진 덩치 큰 수컷이었다. 만수가 복실이를 처음 만난 건 5년 전이었다. 당시 복실이는 새끼였다. 마을 입구 쓰레기장에 버려진 채 비를 맞고 있었다. 만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집으로 데려와 말렸다. 밥을 주었다. 그렇게 복실이는 만수의 곁에 남았다. 처음엔 그저 외로움을 달래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복실이는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었다. 만수가 밥상을 차리면 복실이는 마루 끝에 앉아 기다렸다. 오늘도 밥 먹자. 만수는 복실이 앞에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사료와 밥, 그리고 어제 남은 국 한 숟가락.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밥을 먹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혼자 웃었다. 사람과 대화하지 않은 지 오래였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다. 낮이 되면 만수는 텃밭으로 향했다. 복실이는 늘 뒤를 따랐다. 호박, 상추, 고추가 자라는 작은 밭. 만수는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았다. 복실이는 밭 옆 그늘에 누워 만수를 지켜봤다. 가끔 만수가 허리를 펴고 쉴 때면 복실이는 다가와 그의 손을 하찼다. 고맙다. 만수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복실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만수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엔 신뢰가 담겨 있었다. 오후엔 함께 산책을 했다. 집 뒤편 숲길을 천천히 걸었다. 만수는 지팡이를 짚고 복실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었다. 가끔 복실이가 너무 멀리 가면 만수는 불렀다. 복실아, 천천히. 복실이는 즉시 멈춰섰다. 그리고 만수가 따라올 때까지 기다렸다. 절대 혼자 앞서가지 않았다. 저녁이 되면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만수는 막걸리 한 잔을 따랐다. 복실이는 그 옆에 앉아 산을 바라봤다. 해가 지는 모습, 붉게 물든 하늘. 만수는 천천히 술을 마셨다. 복실이는 고개를 만수 쪽으로 돌렸다. 너만 있으면 된다. 만수는 중얼거렸다. 복실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밤이 되면 복실이는 마당에서 잤다. 만수가 방으로 들어가려 하면 복실이는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집을 지키는 자리. 만수는 문을 닫기 전 복실이에게 말했다. 잘 자거라. 복실이는 한번 짖었다. 짧고 낮은 소리. 만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복실이는 유명했다. 장 보러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물었다. 복실이는 잘 있나? 저개는 정말 똑똑하더라. 주인을 사람보다 더 챙긴다. 만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개야. 하지만 속으론 자랑스러웠다. 복실이는 정말 특별했다. 만수가 아플 때면 복실이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다. 방문 앞에 누워 만수를 지켰다. 만수가 밖으로 나가려 하면 복실이는 앞을 막았다. 마치 쉬라고 말하는 듯. 만수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복실이는 알았다. 다가와 머리를 만수의 무릎에 올렸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 만수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녀석은 내 마음을 읽는다. 어느 날 만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먼지를 털고 펼쳤다. 젊은 시절 사진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 모두 지금은 없는 사람들이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서울로 올라간 뒤 연락이 뜸했다. 명절에 한번 전화가 올까 말까? 만수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복실이가 다가왔다. 사진첩을 내려다보더니 만수의 손을 핥았다. 만수는 복실이를 안았다.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복실이는 가만히 안겨 있었다. 그날 밤 만수는 꿈을 꿨다. 아내가 나왔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만수는 다가가려 했지만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아내는 점점 멀어졌다. 만수는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 만수는 땀에 젖어 있었다. 밖에서 복실이가 짖었다. 짧고 낮은 소리. 만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복실이가 마당에서 만수를 올려다봤다. 괜찮다. 만수는 말했다.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만수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니 복실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산책 갈까? 복실이는 즉시 일어났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만수는 지팡이를 들고 집을 나섰다. 숲길을 걸으며 만수는 생각했다. 이 평화가 계속되길. 복실이와 함께라면 혼자여도 괜찮다. 하지만 만수는 몰랐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것을. 복실이가 자신을 지키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만수는 복실이를 바라봤다. 앞서 걷는 복실이의 뒷모습. 튼튼한 다리. 흔들리는 꼬리. 만수는 웃었다. 잘 가자, 복실아. 복실이는 고개를 돌려 만수를 봤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다. 숲은 고요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새들이 지저귀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만수는 느꼈다.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 복실이도 느꼈는지 가끔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봤다. 만수는 그저 걸었다. 복실이를 믿으며. 그날 저녁 만수는 복실이에게 평소보다 많은 밥을 주었다. 많이 먹어. 복실이는 밥을 다 먹고 만수를 올려다봤다. 만수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복실아.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만수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봤다. 별이 떴다. 많은 별. 만수는 중얼거렸다. 내일도 좋은 날이길. 복실이는 만수 옆에 앉았다. 함께 별을 봤다. 둘은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곧 다가올 일을 둘은 아직 몰랐다. 여름이 왔다. 낮은 뜨거웠고 밤은 후텁지근했다. 만수는 요즘 잠을 설쳤다. 나이가 들수록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졌다. 어느 날 저녁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을 먹었다. 복실이도 함께 밥을 먹었다. 오늘은 밤에 산책 가자. 만수는 복실이에게 말했다. 낮엔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밤이라도 걸어야 몸이 풀릴 것 같았다.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만수는 지팡이를 들고 집을 나섰다. 복실이가 앞장섰다. 둘은 평소 다니던 숲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마을로 이어지는 산책로. 가로등이 띄엄띄엄 서 있는 길이었다. 인적은 드물었다. 이 시간엔 아무도 다니지 않았다. 만수는 천천히 걸었다. 복실이는 만수의 보폭에 맞춰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만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역시 밤이 좋구나. 복실이는 고개를 들어 만수를 봤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다. 10분쯤 걸었을까? 만수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걸음이 비틀거렸다. 손에 쥔 지팡이가 흔들렸다.
만수는 멈춰섰다. 이마에 식은 땀이 났다. 잠깐만. 만수는 중얼거렸다. 복실이가 멈춰서서 만수를 돌아봤다. 만수는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어지러움은 가시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만수는 지팡이를 짚으려 했지만 손에서 지팡이가 미끄러졌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다. 몸이 땅에 닿는 순간 만수는 의식을 잃었다. 복실이는 즉시 달려왔다. 만수의 얼굴을 핥았다. 하지만 만수는 눈을 뜨지 않았다. 복실이는 짖었다. 멍. 크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복실이는 다시 짖었다. 여러 번. 계속.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복실이는 만수 주변을 빙빙 돌았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다 복실이는 결심한 듯 움직였다. 만수를 두고 길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전력 질주였다. 복실이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이 시간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다. 5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다. 복실이는 귀를 세웠다.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중년 남자였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복실이는 남자를 향해 달려갔다. 남자는 갑자기 나타난 게에 깜짝 놀랐다. 뭐야? 복실이는 짖지 않았다. 대신 남자의 바지를 물었다. 야, 이게가? 남자는 손을 휘저으며 복실이를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복실이는 놓지 않았다. 바짓가랑이를 꽉 물고 뒤로 당겼다. 남자는 당황했다. 나. 복실이는 남자를 끌었다. 길 위쪽으로. 남자는 처음엔 거부했다. 하지만 복실이의 눈빛을 보고 멈칫했다. 절박함이 느껴졌다. 뭔데? 남자는 복실이를 따라갔다. 복실이는 남자를 이끌며 언덕 위로 올라갔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남자도 뒤따라 올라갔다.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가로등 아래 쓰러진 만수를 발견했다. 이런. 남자는 급히 만수에게 다가갔다. 숨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쉬고 있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남자는 위치를 설명했다. 복실이는 만수 옆에 앉아 지켜봤다. 남자는 전화를 끊고 만수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복실이를 봤다. 내가 날 데려온 거야? 복실이는 남자를 빤히 쳐다봤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똑똑한 개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만수를 들것에 옮겼다. 복실이는 들것을 따라가려 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막았다. 걔는 못 타요. 복실이는 짖었다. 멍. 남자가 나섰다. 이 개가 할아버지를 구한 거예요. 그래도 규정이 있어서요. 구급대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복실이는 계속 짖었다. 만수를 놓칠 수 없다는 듯. 결국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말했다. 병원까지만요. 복실이는 구급차에 올라탔다. 만수 옆에 앉았다. 구급차가 출발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을 갈랐다. 복실이는 만수를 내려다봤다. 여전히 눈을 뜨지 않는 만수. 복실이는 만수의 손을 핥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구급대원이 만수의 상태를 체크했다. 혈압이 많이 낮네요. 빨리 가야겠어요. 복실이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눈은 만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했다. 만수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복실이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다.
복도에 앉아 문을 바라봤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걔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복실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의사가 나왔다. 만수를 데려온 남자가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답했다. 저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남자는 복실이를 봤다. 이계가 절 데려왔어요. 의사도 복실이를 봤다. 대단한 개네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오늘 밤만 여기 있어도 돼요. 환자분께 힘이 될 것 같으니까요. 복실이는 응급실 앞에 앉았다. 밤새 그 자리를 지켰다. 새벽이 되었다. 만수가 눈을 떴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에 들어왔다. 낯선 곳이었다. 만수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깨어나셨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어디요? 병원이에요. 쓰러지셨어요. 만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산책길, 어지러움, 그리고 쓰러진 것. 복실이는? 만수는 물었다. 간호사는 밖을 가리켰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밤새 한 번도 안 움직였어요. 만수는 눈을 감았다. 복실이, 그 녀석이 자신을 구했구나. 간호사가 문을 열었다. 복실이가 들어왔다. 만수를 보자 달려왔다. 침대 옆에 앉았다. 만수는 손을 뻗어 복실이의 머리를 만졌다. 고맙다.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눈에 뭔가 촉촉한 게 보였다. 만수는 웃었다. 울었니? 복실이는 만수의 손을 핥았다. 만수는 복실이를 바라봤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아니, 가족 이상이었다. 생명의 은인이었다. 의사가 들어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혈압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꼭 드세요. 그리고 혼자 계신다면서요? 만수는 대답했다. 네. 가족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의사는 복실이를 봤다. 이 녀석이 있네요. 만수는 웃었다. 이 녀석이 제 가족입니다. 의사도 미소 지었다. 잘 지켜주는 가족이네요. 이계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만수는 복실이를 쓰다듬었다. 복실이는 만수의 손에 머리를 기댔다. 며칠 후 만수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복실이는 만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만수가 걸으면 따라 걸었다. 만수가 앉으면 옆에 앉았다. 만수가 누우면 침대 옆에 누웠다. 만수는 복실이에게 말했다. 넌 내 목숨을 살린 녀석이다.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만수는 생각했다. 이제 복실이 없인 살 수 없겠다. 이 녀석은 내 전부다. 하지만 만수는 몰랐다. 앞으로 복실이가 더 많은 것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거라는 것을. 밤이 되었다. 만수는 복실이와 함께 마루에 앉았다. 달이 떠 있었다. 만수는 복실이를 안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복실이는 만수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언제나 지켜주겠다는. 퇴원 후 만수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병원에서 받은 약을 매일 먹었다. 혈압을 재는 기계도 샀다. 아침마다 혈압을 확인했다. 복실이는 그 시간이면 옆에 앉아 지켜봤다. 만수는 복실이를 보며 생각했다. 이 녀석 덕분에 살았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시작된 건 그 이후였다. 처음 일어난 건 일주일 후였다. 만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가스레인지에 반찬을 데우고 있었다. 복실이는 마당에 있었다. 만수는 상을 차리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때였다. 밖에서 복실이가 미친 듯이 짖었다. 멍, 멍, 멍. 평소와 다른 소리였다. 급하고 다급한 울음. 만수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왜 그래? 복실이는 부엌 쪽을 향해 계속 짖었다. 만수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까 끄지 않았던 것이다. 냄비는 타고 있었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만수는 급히 불을 껐다. 냄비를 내렸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불이 날 뻔했다. 만수는 복실이를 봤다. 복실이는 부엌 앞에 서서 만수를 올려다봤다. 내가 알려준 거야? 복실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만수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다. 자신이 이렇게 정신이 없었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틀 후 또 일이 생겼다. 만수는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호미로 흙을 파고 잡초를 뽑았다. 복실이는 그늘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만수는 일어서려다 발을 헛디뎠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복실이가 달려왔다. 만수의 옷을 물었다. 뒤로 당겼다. 만수는 중심을 잡았다. 넘어지지 않았다. 만수는 숨을 몰아쉬었다. 복실이는 만수의 옷을 놓지 않고 있었다. 만수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또 구해줬구나. 만수는 복실이를 안았다. 복실이는 만수의 얼굴을 핥았다. 만수는 생각했다. 복실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요즘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 더 조심해야겠다. 사흘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저녁 무렵이었다. 만수는 마루에 앉아 쉬고 있었다. 복실이는 마당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대문 쪽에서 소리가 났다. 복실이가 번쩍 일어났다. 귀를 세우고 대문을 향했다. 낯선 사람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중년 남자. 얼굴은 익숙하지 않았다. 복실이는 으르렁거렸다. 평소엔 절대 그러지 않았다. 만수는 일어나 대문으로 갔다. 누구세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 동네 처음인데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만수는 대답하려 했다. 하지만 복실이가 앞으로 나섰다.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그르르르. 남자는 뒤로 물러섰다. 개가 사나운데요. 만수는 복실이를 진정시키려 했다. 복실아, 괜찮아. 하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경계했다. 남자는 손을 들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다른 데서 물어볼게요. 남자는 돌아서서 갔다. 복실이는 남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만수는 복실이를 봤다. 왜 그랬어? 복실이는 만수를 올려다봤다. 눈빛이 진지했다. 만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복실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 건 처음이었다. 그날 밤 만수는 마을 이장에게 전화했다. 이장님, 오늘 낯선 사람 봤어요? 이장이 답했다. 낯선 사람요? 아니, 못 봤는데. 왜요? 만수는 말했다. 우리 집에 한 명 왔었어요. 길 물어본다고. 이장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요즘 조심하세요. 며칠 전에 옆 동네에서 빈집 털린 일 있었어요. 혼자 사시는 집 노리는 것 같더라고요. 만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랬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만수는 복실이를 봤다. 복실이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내가 알았구나. 만수는 복실이를 쓰다듬었다.
복실이는 만수의 손에 머리를 기댔다. 일주일 후 또 이상한 일이 생겼다. 만수는 새벽에 잠에서 깼다. 이상한 냄새가 났다. 가스 냄새 같았다. 만수는 부엌으로 갔다. 가스밸브를 확인했다. 잠겨 있었다. 냄새는 밖에서 났다. 마당으로 나갔다. 복실이가 보일러실 앞에 서 있었다. 계속 코를 킁킁거렸다. 만수는 보일러실 문을 열었다. 가스 냄새가 진했다. 배관 어딘가에서 새고 있었다. 만수는 급히 메인 밸브를 잠갔다. 그리고 가스회사에 전화했다. 아침이 되어 기사가 왔다. 배관을 점검했다. 여기 금이 갔네요. 가스가 조금씩 새고 있었어요. 발견 안 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만수는 복실이를 봤다. 또 복실이었다. 기사가 물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만수는 답했다. 우리 개가 알려줬습니다. 기사는 복실이를 봤다. 대단한 개네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리가 끝나고 기사가 갔다. 만수는 복실이를 안았다. 넌 도대체 뭐니?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만수는 생각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복실이는 뭔가 느끼고 있다. 내가 위험할 때마다 알아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눈치챘다. 며칠 후 장을 보러 마을에 갔을 때였다. 슈퍼 주인이 물었다. 요즘 복실이가 자주 할아버지 구한다면서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네요.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말했다. 그 개는 영물이야. 주인을 지키는 거지.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저 개는 주인을 감시하는 것 같아. 항상 곁에 있잖아. 만수는 웃었다. 감시라니요. 지켜주는 겁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생각했다. 사람들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복실이는 나를 감시하고 있다. 아니, 감시가 아니라 보호하고 있다. 항상 내 곁에 있으면서 위험을 미리 알아채면서 만수는 복실이를 내려다봤다. 복실이는 만수를 올려다봤다. 넌 내 수호천사구나.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 밤 만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복실이에 대해 썼다. 어떻게 자신을 구했는지, 얼마나 고마운지, 앞으로 복실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일기를 다 쓰고 만수는 복실이를 봤다. 복실이는 마당에서 잠들어 있었다. 만수는 창문을 열고 말했다. 잘 자거라. 복실이는 한쪽 귀를 움찔했다. 하지만 눈은 뜨지 않았다. 만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불을 껐다. 하지만 만수는 몰랐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것을, 복실이가 사라질 것을, 그리고 자신이 절망에 빠질 것을. 밤은 고요했다. 별이 떴다. 복실이는 잠결에도 가끔 귀를 움직였다. 주변의 모든 소리에 반응하며 만수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곧 다가올 위기는 복실이도 막을 수 없을 것이었다. 그날은 평범한 새벽이었다. 만수는 여느 때처럼 일찍 잠에서 깼다.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마당을 내려다봤다. 복실이가 보이지 않았다. 만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복실이는 늘 마당에 있었다. 아침이면 만수가 깨기 전부터 기다렸다. 만수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복실아? 대답이 없었다. 만수는 마당을 돌았다. 텃밭도 확인했다. 집 뒤편도 살폈다. 복실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만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복실아, 어디 있니? 목소리를 높여 불렀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만수는 마루로 돌아왔다. 그때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띄었다. 마루 끝에 고기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반쯤 먹다 남은 것 같았다. 만수는 고기를 집어들었다.
냄새를 맡았다. 이상한 냄새가 났다. 약품 같은 냄새. 만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수면제. 누군가 복실이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이다. 만수는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복실아. 만수는 중얼거렸다. 며칠 전 마을에서 들은 소문이 떠올랐다. 개 장수가 돌아다닌다는 이야기. 밤에 개들을 훔쳐간다는 이야기. 만수는 일어났다. 지팡이를 짚고 마을로 향했다. 이장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이장님. 이장이 나왔다. 만수 씨? 무슨 일이세요? 만수는 다급하게 말했다. 복실이가 없어졌어요. 누가 데려간 것 같아요. 이장은 심각한 표를 지었다. 개 장수 말인가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이장이 말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마을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야죠. 만수는 경찰서에 전화했다.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이 말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주변 수색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기다릴 수가 없었다. 직접 찾아야 했다. 이장과 함께 마을을 돌았다. 집집마다 물었다. 어젯밤에 이상한 차 못 보셨어요? 낯선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말했다. 새벽에 트럭 소리 들었어요. 이 시간엔 차가 안 다니는데 이상했죠. 만수는 물었다.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남쪽을 가리켰다. 저쪽으로요. 만수는 이장을 봤다. 저쪽으로 가봐야겠어요. 이장이 말했다. 제가 차로 모셔드릴게요. 둘은 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다. 마을을 벗어나 시골길을 달렸다. 만수는 창밖을 계속 살폈다. 복실이가 보일까 해서.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1시간쯤 달렸을까? 작은 장터가 나왔다. 이장이 말했다. 여기서 물어봅시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돌았다. 가게 주인들에게 물었다. 개 장수를 봤냐고. 하얀 진돗개를 봤냐고. 대부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한 가게 주인이 말했다. 개 장수요? 어제 여기 왔었어요. 트럭에 개 여러 마리 싣고요. 만수는 물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아마 외곽 쪽 아닐까요? 거기 개 농장이 있거든요. 만수와 이장은 외곽으로 향했다.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길은 좁고 험했다. 차가 덜컹거렸다. 만수는 계속 창밖을 봤다. 마음이 조급했다. 복실이가 어디 있을까? 괜찮을까? 30분쯤 더 갔을 때였다. 멀리 낡은 건물이 보였다.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다. 이장이 말했다. 저기인 것 같아요. 차를 세웠다. 둘은 내렸다. 건물로 다가갔다. 안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여러 마리. 만수는 귀를 기울였다. 그 중에 익숙한 소리가 있었다. 멍, 멍. 복실이었다. 만수는 확신했다. 복실이다. 만수는 문으로 달려갔다. 잠겨 있었다. 안을 들여다봤다. 철창 안에 개들이 갇혀 있었다. 그중 하얀 개가 보였다. 복실이었다. 축 늘어진 채 묶여 있었다. 만수는 문을 두드렸다. 복실아. 복실이가 고개를 들었다. 만수를 봤다.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미친 듯이 짖었다. 멍, 멍, 멍. 만수는 눈물이 났다. 복실아, 내가 왔다. 이장이 말했다. 경찰 불러야겠어요. 이장은 휴대폰을 꺼냈다. 신고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건물 주인도 나왔다. 50대쯤 되는 남자였다. 경찰이 물었다. 이 개들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남자는 버벅거렸다. 그게 유기견들이에요. 만수가 소리쳤다. 거짓말. 저게는 네 개예요. 경찰은 남자를 조사했다. 그리고 철창을 열었다. 만수는 안으로 들어갔다. 복실이에게 달려갔다. 복실이는 묶여 있었다. 만수는 급히 줄을 풀었다. 복실이는 만수에게 달려왔다. 만수를 핥았다. 몸을 비볐다. 만수는 복실이를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하다. 만수는 한참을 울었다. 복실이도 울었다. 낑낑거리며 만수를 계속 핥았다. 경찰이 말했다. 집에 데려가셔도 됩니다. 이 사람은 조사하겠습니다. 만수는 복실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 이장의 차에 탔다. 복실이는 만수의 무릎에 앉았다. 만수는 복실이를 쓰다듬었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 내렸다. 복실이는 마당을 빙빙 돌았다. 집으로 돌아온 기쁨에 만수는 복실이에게 밥을 줬다. 고기도 푸짐하게 줬다. 복실이는 잘 먹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그날 밤 만수는 복실이와 마루에 앉았다. 달이 떠 있었다. 만수는 복실이를 안았다. 무서웠지? 복실이는 만수를 올려다봤다. 만수는 말했다. 나도 무서웠어. 내가 없으니까. 복실이는 만수의 손을 핥았다. 만수는 생각했다. 복실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이 녀석은 내 전부다. 가족이다. 며칠 후 만수는 복실이를 위해 뭔가 하고 싶었다. 마을에 가서 목줄을 샀다. 명찰도 샀다. 명찰에 이름과 연락처를 새겼다. 집으로 돌아와 복실이에게 채워줬다. 이제 내가 내 거라는 걸 모두가 알 거야. 복실이는 목줄을 흔들었다. 만수는 웃었다. 그날 저녁 복실이는 마당에서 쉬고 있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다. 깽깽. 작은 소리. 복실이는 귀를 세웠다. 일어나서 소리 나는 쪽으로 갔다. 담장 밑 작은 강아지가 있었다. 암컷이었다. 떨고 있었다. 복실이는 강아지를 핥았다. 강아지는 복실이를 올려다봤다. 복실이는 강아지를 물고 마당으로 데려왔다. 만수가 나왔다. 뭐야? 강아지를 봤다. 어디서 온 거니? 복실이는 강아지 옆에 앉았다. 만수는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주인이 있을까?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만수는 강아지를 집 안으로 데려왔다. 밥을 줬다. 물도 줬다. 강아지는 잘 먹었다. 복실이는 옆에서 지켜봤다. 만수는 생각했다. 이 강아지도 버려진 것 같다. 복실이처럼. 같이 살까?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강아지도 꼬리를 흔들었다. 만수는 웃었다. 그래, 우리 가족이 늘었네. 그날 밤 복실이와 강아지는 함께 마당에서 잤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복실이가 가족을 만들고 있다. 혼자였던 이 집에 생명이 늘어나고 있다. 만수는 행복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됐다. 강아지는 복실이 곁에서 빠르게 자랐다. 만수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별이라고 부르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라는 의미였다. 별이는 복실이를 따랐다. 복실이가 가는 곳마다 따라갔다. 복실이도 별이를 돌봤다. 밥을 먹을 때도 별이를 먼저 챙겼다. 산책할 때도 별이를 지켰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복실이가 가족을 만들고 있다. 나처럼 혼자였던 복실이가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 한 달이 지났다. 별이는 제법 컸다.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강아지였다.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았다. 복실이는 그런 별이를 지켜봤다.
가끔 함께 뛰어놀기도 했다. 만수는 둘을 보며 웃었다. 시끄럽긴 한데 좋구나. 집에 생기가 돌았다. 예전처럼 고요하지 않았다. 개 짖는 소리, 뛰노는 소리. 만수는 그 소리들이 좋았다. 어느 날 복실이가 사라졌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만수는 걱정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별이도 불안해했다. 마당을 서성이며 복실이를 찾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만수는 밖으로 나가 복실이를 불렀다. 복실아. 대답이 없었다. 만수는 마을로 향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별이가 뒤따라왔다. 마을 입구에서 복실이를 봤다. 혼자가 아니었다. 암컷개 한 마리와 함께 있었다. 갈색 털을 가진 중형견이었다. 복실이는 암컷개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만수를 보자 꼬리를 흔들었다. 만수는 웃었다. 친구를 데려온 거야? 복실이는 암컷개를 만수 앞으로 데려왔다. 암컷개는 조심스럽게 만수를 올려다봤다. 만수는 손을 내밀었다. 암컷개는 만수의 손을 핥았다. 만수는 복실이를 봤다. 같이 살고 싶은 거니? 복실이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 가족이 또 늘었네. 암컷개에게도 이름을 지어줬다. 순이라고 부르자. 순하고 착한 개였다. 순이는 복실이 옆에 자리 잡았다. 별이도 순이를 반겼다. 마당은 이제 3마리의 개로 가득 찼다. 시끄럽고 분주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혼자가 아니구나. 나도 너희도. 2달 후 순이가 새끼를 낳았다. 5마리. 작고 귀여운 강아지들이었다. 만수는 깜짝 놀랐다. 복실아, 내가 아빠가 됐구나. 복실이는 새끼들 옆에 앉아 지켰다. 순이가 새끼들을 돌보는 동안 복실이는 경계를 섰다. 누가 다가오면 으르렁거렸다.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복실이가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되었다. 강아지들은 빠르게 자랐다. 눈을 뜨고 걷기 시작했다. 마당을 뛰어다녔다. 복실이는 늘 그들을 지켜봤다. 위험한 곳에 가려 하면 막았다. 너무 멀리 가려 하면 데려왔다. 만수는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강아지들을 봤다. 잘 컸네. 강아지들은 만수에게 달려왔다. 만수의 다리에 매달렸다. 만수는 웃으며 쓰다듬었다. 귀엽구나. 복실이는 만수 옆에 앉아 강아지들을 봤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만수는 복실이에게 말했다. 잘 키웠어.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석 달이 지났다. 강아지들은 제법 컸다. 만수는 결정을 내렸다. 강아지들에게 좋은 집을 찾아줘야겠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개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여러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 만수는 한 마리씩 좋은 집으로 보냈다. 강아지들을 데려가는 사람들에게 당부했다. 잘 돌봐주세요. 이 녀석들은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사람들은 약속했다. 걱정 마세요. 잘 키울게요. 강아지들이 하나씩 떠났다. 마당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복실이와 순이 그리고 별이는 남았다. 만수는 3마리를 보며 말했다. 우리 가족은 여기까지구나. 복실이는 만수를 올려다봤다. 만수는 복실이를 안았다. 고맙다. 너 덕분에 외롭지 않아. 복실이는 만수의 얼굴을 핥았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만수 씨, 들어가도 돼요? 그럼요. 이장은 마당을 둘러봤다. 강아지들 다 보냈어요? 네, 좋은 집으로 갔습니다. 이장은 복실이를 봤다. 이게 정말 대단해요. 마을에서 유명해졌어요. 주인 구한개라고.
만수는 웃었다. 과찬이십니다. 이장이 말했다. 복실이 덕분에 할아버지도 건강해 보여요. 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만수는 복실이를 쓰다듬었다. 이 녀석 덕분이죠. 이장이 물었다. 아드님은 연락 안 하세요? 만수는 잠시 침묵했다. 가끔 해요. 바쁜가 봐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복실이가 있으니 다행이네요. 만수는 미소 지었다. 네, 복실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후 만수는 생각했다. 아들이 보고 싶긴 하다. 하지만 복실이가 있어 괜찮다. 이 녀석이 내 가족이다. 그날 저녁 만수는 복실이, 순이, 별이와 함께 마루에 앉았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붉게 물든 하늘. 만수는 술 한 잔을 따랐다. 천천히 마셨다. 개들은 만수 곁에 앉아 있었다. 만수는 말했다. 너희가 있어서 행복하다. 개들은 만수를 올려다봤다. 만수는 계속 말했다. 전엔 혼자라고 생각했어. 아내도 가고 아들도 멀리 가고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았지. 만수는 복실이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내가 왔어. 그리고 별이도 순이도. 이제 난 혼자가 아니야. 복실이는 만수의 손에 머리를 기댔다. 만수는 눈물이 났다. 고맙다, 복실아. 내 곁에 있어줘서.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밤이 되었다. 별이 떴다.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내가 생각났다. 여보. 만수는 중얼거렸다. 나 잘 살고 있소. 외롭지 않소. 복실이가 지켜주고 있소. 바람이 불었다. 만수는 그 바람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잘 지내라고. 행복하라고. 만수는 웃었다. 복실이는 만수 옆에 누웠다. 순이와 별이도 함께 누웠다. 만수는 개들을 바라봤다. 잘 자거라. 개들은 눈을 감았다. 만수도 눈을 감았다. 마음이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일찍 일어났다. 마당으로 나갔다. 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만수는 밥을 줬다. 개들은 잘 먹었다. 만수도 밥을 먹었다. 식사 후 만수는 텃밭으로 갔다. 개들이 따라왔다. 만수는 호미로 흙을 팠다. 개들은 그늘에서 쉬었다. 만수는 일하면서 생각했다. 이 평화가 계속되길, 이 행복이 오래가길. 오후 만수는 개들과 산책을 갔다. 숲길을 천천히 걸었다. 개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좋구나.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마루에 앉았다. 개들도 함께 앉았다. 만수는 개들을 하나씩 쓰다듬었다. 오늘도 고마웠어. 개들은 꼬리를 흔들었다. 만수는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혼자가 아니다. 가족이 있다. 복실이가 만들어준 가족. 만수는 복실이를 안았다. 너 덕분이야. 모든 게 너 덕분이야. 복실이는 만수의 얼굴을 핥았다. 만수는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밤이 깊어갔다. 달이 밝았다. 별도 많이 떴다. 만수와 개들은 마루에서 하늘을 봤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만수는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가족이 많아졌네. 복실이는 만수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엔 사랑이 담겨 있었다. 만수도 복실이를 바라봤다. 잘 살자, 우리.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약속하듯 언제까지나 함께하겠다고. 혼자였던 노인의 집. 이제는 생명으로 가득했다. 개 짖는 소리, 뛰노는 소리, 숨쉬는 소리. 만수는 그 소리들 속에서 살았다. 행복하게. 복실이는 오늘도 만수를 지켰다.
내일도 지킬 것이다. 언제까지나? 그것이 복실이가 만수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외로움 대신 사랑을, 침묵 대신 소리를, 혼자가 아닌 함께를. 만수는 그 선물을 받았다. 감사하며, 행복하며, 그렇게 둘은 함께 살았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토리쭈 채널 많이 찾아주세요.